그때 당시에 높은 건물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어디 한번 멀리서 봐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설계는 네모로 이렇게 생겨갖고 비누로 해갖고 그 위에다 스레트를 올려놨지. 2층 창문까지 있었고, 야 쇼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창문을 열어놓고 나팔을 불고 드럼도 쳤었고. 그때 이제 뭐 행사 때문에 이제 그 망국길을 걸어가지고 쫙 이렇게 늘렸었죠. 막 포스터도 크게 뭐 앞에 그 극장 앞에가 붙어 있잖아요. 계단이 한 5-6개 올라가 있었어요. 얘가 옆에가 표 몇 표 반대가 있어요. 거기서 표를 사갖고 입구로 들어가지, 옆에 입구로. 기도가 끝에서 이제 표를 받고 입장시키면 영화관이 나왔었죠. 예. 그때는 그렇게 캄캄한 곳인 줄 몰랐어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야측게 계단식으로 그런 상황이고, 뒤에서 영사기를 이제 환히 이렇게 이제 영사기를 이제 돌렸지 이제. 찌지지지지 막 그런 거 있죠. 막 비 내리면 그런 화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봤어요. 그렇게 큰 화면을. 엄청 큰 화면이었죠. 극장 앞에 올리는 그 본 간판 마네킹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런 것 그리신 분이 있고, 또 이제 우리들은 옆에서 이제 보조도 좀 해주고, 어깨에다 메고 간판을 메고 이 꽹과리를 때리고 이렇게 시내를 돌았어요, 읍내를. 그러면서 양쪽에다 포스터를 붙이고 50년대 한 말 정도까지 그렇게 광고를 했죠, 그게. 그 그림만 보려고도 갔었지. 그림만 보려고. 실물하고 본까지 똑같아갖고 그놈을 보고 동네 가서 영화를 보고 왔다고 또 거짓말을 해갖고 동네 아들한테 자랑을 쳐. 그럼 그래도 어쨌든 그걸 갔거든. 극장 앞에 가서 포스터를 봤으니까. 선전부에서 하는 작업들이 광고 간판, 영화 간판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막간 방송 같은 것도 해줘야 돼요. 뭐 비싼 그 배우들이 내려오고 해서 쇼단 같은 경우에는 시내를 한 바퀴 돌아요, 차량으로. 뭐 진해하시는 남원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의 문화전당 정화극장 이동 영화 선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요. 이것까지 선전부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영사실에 가면은 영사기가 2개가 돌아가는데 35mm 필름 그것이 오면은 12통이 와요. 영화 한 프로에. 그러면 이쪽에 1영사기를 보신 분이 필름을 돌리고 있으면 필름의 화면에 가서 이 숫자가 나오든지 영자가 나오든지 이 숫자가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탁탁탁탁 나오면은 이 영사기를 붙잡으신 분이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뭐라이 하면은 스위치 꺼주고 바로 스위치를 넣어주면 영화가 이사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사실에도 이러신 분들이 보통 3분. 이 차표 받는 사람을 기도라고 그랬거든. 기도. 예? 그 저기 이제 들어가는 그 입장료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공짜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건 하늘의 별 따기고. 깡패들 갖다 저를 깡패를 세워 앞세워. 거꾸로 기도라고 그래. 그때는 뭐 깡패들로 들어오니까 깡패 대장 안 치나 못 들어올까요. 그런 사람을 많이 썼어, 기도를. 뒷면에 코너에 가서 자리가 2자리가 항상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요. 따로 이렇게 의자가. 그 자리가 이제 임석관석이라고 해가지고 경찰들이 나와서 영화 관람을 갖다 하시는 분들의 그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부분도 있지만 그 검열지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을 어쩌다가 보면 다니면서 판 사람이 있어. 저 가구에다 들고 다니면서 저 의자 앞으로 다니면서 나도 사서 먹고 그랬거든.
영화 보는 단어마다 하도요 아이스크림다 이게 덤비 팔아. 그러면 영화보다도 필장씨 이리 와. 하고 케이크 2개 사서 나눠서 먹기도 하고. 요즘에 그 영화관에 그런 것이 주된 것이었겠죠. 그 영화를 갖다 돌리는 그런 기능이 있었고, 그때는 지금과 같이 그런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또 이런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시에서 장소가 부족하면은 그 극장에서 임대를 해서 거기서 다른 행사도 할 수 있었죠. 예를 들자면 김영삼 그 정치하시는 분이 거기서 당원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제1극장에서 있었으니까. 엄불교 수도 수녀들이 제가 정화라고 하거든요. 발을정자에 꼬다자를 써서 그래서 정화라고 했었어요. 수녀도 엄불교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것이. 또 엄불교에서 이제 높으신 스승님 오시면 거기서 엄불교 행사도 좀 했고 그랬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연극이죠, 연극. 지금 말하면 연극. 여성들만 일어났고 그때는 극단이라고 있었어요. 뭐. 근데 그분들 전 여성들이 이제 뭐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 기억이 많이 나요. 저희 가족이 같이 가서 E.T.라는 영화를 봤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TV에서만 보던 이런 이제 어렸을 때도 뭐 이렇게 주말의 명화나 뭐 이런 것들을 TV에서만 상영을 하다가 극장에서 보고 처음에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우리 고향이 순창 동계인데 동계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갖고 영화 보고 한 프로 보고 짜장면 끝나면 이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친구들하고 먹고 들어가서 10원이 남았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런 영화는 보지 마라 하니까 호기심에 친구랑 뽕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진짜로 선생님께서 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더라고. 눈 가리고 많이 보고 나온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주천 살았는데 주천 하주에 살았는데 아가씨 때도 영화 보러 왔었는데 밤에 그냥 저녁 일찍 먹고 와가지고 이제 갈 때는 그냥 10리밖에 안 돼요. 여기서 걸어가 한 5-6명 아가씨들이 몰려갖고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그래갖고 왔지. 치마저고리 입고 통치마, 검은치마, 인저고리, 치마저고리 입고. 중학교 때나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가 보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마음이 착한 아저씨나 아줌마들을 손을 잡고 아들이다 그러고 좀 데리고 들어가세요 해서 따라 들어가서 도덕영화 보러 와서 잡혔다고 벌칙으로 이렇게 막 배에다가 옷통 벗겨가지고 여기다가 막 그 그림 잘 그리는 그 화가가 막 붓으로 막 배에다 칠이요. 그래도 도덕영화 보러다 잡혔은 게 부모한테 가서 일도 못 하고 어디 있다가 항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쫓겨나갖고 막 저런 데 여천수 같은 데 가서 뺑기를 막 물로 치료하고 막 씻고 그랬지. 그때는 이제 연예를 뭐 극장에서만 주로 이제 연예 극장에서 다 연예를 했지.
이게 저 극장 가자고 데이트 장소지 말이다. 큰 돈 며칠간 일해갖고 돈 마련해갖고 극장에 여자들 좀 안 사는데 극장 가자고 막 환장해 또 따라왔지. 자인차로 싣고 와 여자를 싣고 와갖고 이제 일찍 밥 먹고 싣고 와갖고 극장 보고 또 집에 가고 그랬지. 그때 당시는 앞에서 담배도 피우고 뒤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다 피웠는데 이제 공연석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옆에 사람들이 서로 주의를 시켰죠. 이제 뒤에서는 이제 피운 안 피우는 몰라요. 영화가 하나 정해지면 꼭 2편씩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안 들어갔을 경우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것까지 보고 그 첫 번째 거 했던 거 반토막 보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내용은 다 알고 이게 시간을 정확하게 뭐 1시 이렇게 안 들어가고 1시 반에 들어갔다 그러면 앞에 30분 거를 더 마저 보고 나오는 경우죠. 조금 더 있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냥 거기에 쭉 같이 있고 시원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간다 하면 미리 한두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자리를 갖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맡아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오실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앉히고. 지금 버스표 같이 말하자면 그걸 종으로 돼갖고 나온 뒤 인쇄사 한 사람들은 인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복사를 해. 그런 게로 색깔을 바꿔. 종이 색깔이 바뀌어, 종이 색깔이. 그놈을 유저를 못 오지. 서클 같은 것이 있었어, 그 당시에도. 심자랑을 하려고 쇼를 한다든가 하면 막 그 신나게 말하면 춤을 춘다든가 무대에서 춘다든가 하면 무대로 막 뛰어 올라가갖고 이제 거기서 막 춤추고 오면 막 경찰들이 제지를 오고 극장 측에서 제지를 오고 막 그런 일이 허다해 있어, 말하자면. 여자 클럽도 있었고, 여자 클럽은 장미 클럽이라고 또 유명했어. 그러면 시골에서 이제 큰애기들이 이제 이렇게 고향내 갖고 극장에 온다고 하면 이제 가다한테 걸리면 빵값도 뜯기고 이제 그렇지. 새로운 음악이 나와도 극장에서 먼저 틀어줬고 또 입고 다니는 의상들도 그 유명한 배우들이 입고 다니는 옷, 또 신발도 배우들이, 또 머리 세우 스타일 같은 것도 배우들. 그 당시에 극장이라고 그러면 요즘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스마트폰 뭐라고 할까요? 아주 그냥 없어서는 안 된 공간이겠죠, 그때는. (80년대) 후반에도 가설극장을 하면서 이 텔레비에 나오지 않는 것을 그 가설극장에서 합니다. 허가를 내가 담당자로서 내줘도 안 보러 갔어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허가를 얻으면 남원시 관례는 이렇게 읍면동을 순회를 합니다. 그 전에는 시골에서 가설극장 들어오면은 그건 봤었죠. 옛날에는 그 시골에 가설극장이라고 그냥 막 모래밭에다 포장 쳐놓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 바람이 불면 막 스크린이 바람이 휘날리면 얼굴이 막 옆으로 퍼졌다가 위로 퍼졌다가. 그것도 시골에서는 문화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면에서 엄청나게 많이 왔었죠. 이제 차로 광고를 하고 다니더만요. 이제 마이크로 들어온다고, 언제 저녁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그날 낮에 와서 포장치고. 예, 사회 맡아갖고 이제 진행하면 노래 부를 사람 와서 부르라고, 그리고 또 뭐 조그마한 상품도 타오고 그랬는데.
기대감에 일단은 가.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누가 보여주지도 않으면 몇 번째 기둥나무 뒤에서 숨어 있다가 저기서 탕탕 두들고 그러면은 신호가 오거든. 그러면 돌을 몇 개를 치워서 그거를 빨리 들으면은 그때 우리가 열동해가지고 후다닥 몇 명 들어가는 거. 그래 공짜로 보기 위해서 돈은 없고 보고는 싶고 그런 가설극장이 지금 생각이 나지. 영화를 한참 시작하잖아. 그러면 절반만큼 봤어. 그러면 그 이제 바깥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조금 할인해서 딜해내줘. 그리고 다 끝나는 판에는 또 문을 열어줄 때도 있고 그거라도 보려고 집에 안 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때는 정전이 잘 됐어. 정전이 영화 상영을 하다가도 정전이 되면은 캄캄해갖고 한참씩을 기다렸지. 진짜 다시 돌릴 때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걷는 때 갖고도 많이 나왔어. 60년대 후반부터는 비상발전기라고 극장마다 다 있었어. 비상발전기. 비상발전기가 등치가 저 상보다도 더 커. 이게 큰 발전기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가동해갖고 돌려갖고는 이제 한 거예요. 어쩔 때는 이제 그 필름이 끊어진다든지 또 뭐가 그 저기 안 될 때는 영화는 안 들어가는데 말소리가 나올 때가 있었지.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필름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것이 비측비측 하다가 툭 떨어지면 한참 영화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다시 그 필름을 또 연결하는데 필름이 얼마큼 떨어졌는지도 몰라. 그냥 거기서 그건가 보다 그러지. 쭉 빼갖고 잊어버리면 끝나니까 얼만큼 공백이 샜는지도 모르지. 이런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상영을 했습니다 해놓고 그 영화 필름이 미리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영화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묵인하고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고 이제 이렇게 거세고 이렇게 관람객들이 항의가 심한 것 같으면 나갈 때에 그 요금에서 얼마씩 갖다 다시 환불을 갖다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했었죠. 대한뉴스라고 그래가지고 동해부부터 시작을 전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선전하는 것이죠. 그 대한뉴스를 아는 데가 없어요. 다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80년대 한 중반까지는 중반전에 80년대 초반까지는 대한뉴스를 계속했어요. 그거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했었을 거예요. 6월이지만 대한뉴스를 맨 처음 제작해 내보낸 것은 48년도 정부 수립 직후였습니다. 57년도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4.19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방한, 60년대 중반 월남 전선에 우리 국군에 파병하면서부터는 그곳 전황을 보도했으며 명동의 옛 국립극장 자리에서는 매달 뉴스 영화의 날을 2번씩 정해서 뉴스와 홍보 기록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3천여 편의 영화를 제작해온 국립영화 제작소는 이제 비디오 영화 제작을 전담하는 영상과도 신설했으며 새 청사 준공과 더불어 영화도 보다 새롭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세계 영상 분야의 수준에 발맞추어서 국립영화 제작소도 과학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원판 보존실도 마련하고 현대적 영화 제작 시설을 두루 갖추어 이제 새로운 발전의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